따라 하십시오.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나모따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따사. 행복하십시오. 어른 스님 모시고 정진하는 큰 스님들 모시고 또 대중들 모시고 제가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아닌데 뭐 이리그리 대빛입니다. 88년도 하한거 때 학교에서 공부하기 싫어서 해인사 선방을 방부드리러 갔더만 방부를 못 엮고 본사로 가라 해서 통도사 가서 그의 지금 종정예야 모시고 지범 스님 모시고 한철 정진을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학교로 올라와서 저는 전공이 조사선이었습니다. 학부 석사 박사 마치고 교수로 해야 되는데 인한 스님이 자선 실수를 제보고 가르치라 해서 이 뭣도 모르고 가르친 거죠. 한 2년을 하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못 받겠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니까 전부 수행에 관한 질문을 한 건데 이걸 문자로 갖고 답을 하려고 뭐 답이 있습니까? 말만 많아지고 하면 할수록 더 허황해 돼버리고. 이제 교수를 제가 맡아야 되는 서열이 돼서 정신 차려 보니까 붓다가에 보리수 밑에 가가 있더만요. 그 길로 노스님을 한번 만났는데 미얀마 선방에 가서 한철 나보라 해서 그 미얀마 선방에 한철 나러 갔다가 6철을 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붓다가야로 가서 은사 스님 말씀도 계셨고 또 어른 스님들이 제가 거절을 잘 못하는 말은 따곡따곡 잘 하는데 그게 거절이 잘 안 되더라. 어른 스님들이 하라는 건 다 하고 그러니까 한 23년이 지나더라고요. 이제 제가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이제 갔었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조계종 어제법에서 제정해 놓은 정복입니다. 조계종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녀증을 주면 받고 그러지 않으면 안 받겠다고 했더만 이렇게 성녀증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법 4조에 규정이 되어 갖고 있습니다. 수행에 관한 법문은 어른 스님 계시니 어른 스님이 잘 하실 거고 또 정진에 관한 거는 선방 수자 스님들이 잘 하실 거예요. 그 스님들 통해서 배우시고 저는 제가 지금 인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국 불교하고도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불교는 뿌리가 뽑혀버렸던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난 5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불교다운 불교가 이 땅에 자리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가사조차도 90년 말에 개우 가사 조항을 제정했을 정도였고, 저희들이 제가 75년에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해서 행자를 3년을 했었는데 80년도 말만 해도 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규정도 정해지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계종은 이 종단 행태를 갖춘 거는 69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개우 조계종의 행태를 갖췄고 70년에 지금 조계종이 법인으로 분리 독립을 했던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른 스님들의 기적적으로 불교가 다시 복원이 됐던 거죠. 그 복원을 하는 과정에 제일 고민을 했던 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스님들한테 계를 줘야 되는데 그 계맥을 어떻게 이어줄 수 있노? 공식적으로는 환성지안 스님 이후로 조계종에서 계맥이, 한국 불교의 계맥이 끊어진 걸로 지금 봤고, 이걸 복원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철 노장님 살아계실 때 자운 스님을 통해서 이걸 복원해야 된다 해서 73년도에 통도사에서 복원이 시작이 됐었죠. 수행의 법맥은 어떻게 할 거노? 이 논의도 사실은 못했습니다. 학맥은 어떻게 할 거노? 이것도 논의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종정 훈시가 바뀌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어렸을 적에는 계맥, 법맥, 학맥에 늘 종정 훈시의 우선순위였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였죠. 어떤 의미에서는 제 같은 경우는 조계종의 제일 장학금을 받는 1세대들이었고, 한 50년 중노릇 하다 보니 이제 뭐 불평을 할 게 아니고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들에 와가지고 있죠. 저는 제 가족들은 한 사촌까지 하면 8명인가 9명이 출가를 해서 조계종에 몸담고 있습니다. 제 형제도 5형제인데 4형제가 출가를 해서 조계종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조계종이 망하면 안 됩니다. 한국 불교도 망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집안 전체가 걸려 있는 일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50년을 몸담고 있던 조직이 절대로 망해서는 안 되는 책임도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하는 문제들이죠. 뭐 간단하게 뭐 교수하면 훨씬 좋고 다른 거 하면 훨씬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어른 스님들 모시고 말씀도 듣고 이리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부처님이 처음 불교와 수행을 만들었던 그 정신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러면 길이 있을까? 그리 이제 생각을 해서 불교와 수행이 처음 만들어졌던 붓다가야로 갔었고, 두 번째로는 현재 인도에는 불교가 우리 생각의 불교는 없습니다. 0.1%도 안 될 거예요. 14억이 넘는 인구 중에. 그런데 자기들 주장의 불교도는 한 17%가 됩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에서는 이걸 절대 잡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암베드카르의 그 불가촉 천민, 이분들은 거의 자신들이 불교도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대성 초기 형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도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분들을 불교도라고 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체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마이너리거들에 대해서,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가 엄청납니다. 그럼 20% 정도를 모든 학교 관공서의 그 입학 조건부터서 채용 조건까지를 20%를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교도들이 20%를 갖고 간다는 것은 인도 자체에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인정을 하지는 않고, 또 이분들이 조금 흠을 제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베드카라는 분이 인도 헌법을 초안을 했는데 이분이 불가촉천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는 힌두교로 태어났지만 절대로 힌두교로 안 죽겠다. 불교도로 죽겠다. 부처님의 평등 사상을 가지고 인도 불교를 이 하청민들의 권리 회복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했고, 그게 인도의 요즘은 거의 대통령은 요 하청민 출신들이 나옵니다. 아마 지금 대통령도 아마 그럴 거고 지금 모디 총리도 거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부처님 상을 조성을 하면 부처님 상이 요만하면 이분의 상은 이만하게 조성. 법당에 이렇게 모시고 놓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부처님한테 먼저 참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이 동상에 먼저 참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불교도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부처님한테 참배하나 관세음보살한테 참배하나 별 그리낌 없죠. 우선순위가 좀 달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적인 불교도들은 이 부처님을 제끼고 보살이나 다른 분한테 먼저 참배한다는 걸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갈등은 좀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인도 안에 약 17% 정도의 민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좀 긴 안목으로 하는 거는 수행 복원 운동을 하는 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통상 뭐 세속에서는 맹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수행의 뿌리도 부처님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던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하는 수행의 원천 소스죠.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인도에 이게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불교는 어떻게 복원을 하자라고 되는데 이 수행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최고 전문가들이 이제 들어가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이 수행에 올인을 하는 데는 전 지구 차원으로 봐도 한 서너 개 정도 단체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조계종이죠. 조계종은 스님들 중에 결제 들어가는 대중이 한 20%가 넘죠. 얼핏 보니까 22%인가 그렇더라고요.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는 스님들의 숫자의 차이는 있지만 한 4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얀마에서 스님들이 수행하는 비중은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조계종이 22%인데 미얀마는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 정도 따지면 엄청난 거예요. 태국은요, 1%가 안 됩니다. 스리랑카는요, 0.5%가 안 됩니다. 그럼 일본은요? 일본은 임재종의 스님들이 한 500명 정도가 아마 집중을 할 거예요. 일본은 제가 정확하게 체험을 안 해봐가지고 그 자료만 봤습니다. 그럼 조동종 쪽은 좀 더 많겠죠? 그게 전부예요. 티베트 쪽의 스님들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 지구 차원에서 수행하는 그룹들이 전부예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CDC라고 하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있는데 2017년 11월 달 발표에 미국 전체 인구 중에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14.7%,
엄청난 숫자죠. 맹상을 하는 인구는 14.2%. 요 두 가를 모으면 30%예요. 그러면 맹상을 하는 인구가 미국에만 5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마 이 인구는 더 증가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미국 정부가 이렇게 통계를 발표했다는 것은 이제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에 육박하고 30%에 육박하는 이 대중들을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특히 그 맹상을 한다는 그룹들, 독일에만 해도 이 맹상 그룹이 1,300개 이상입니다. 영국 의회가 2015년에 영국 의회 안에 우리 같으면 정각회처럼 거기도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 하원 600명의 하원위원 중에 250명이 모여갖고 동아리 이름을 하나 정했는데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참선국가연구 이걸 브랜드로 내세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합니까?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행은 아니고 어쨌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 45개국의 국회의원들이나 기업가들을 불러갖고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수행해가면서 싸우자. 그래서 그걸 동의를 한 데가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여기서도 국회에서 다 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맛만 보는 거지만 어쨌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국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맹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행국이죠. 조계종 총무원에서도 그렇게 원장 스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게 마인드풀니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도들은 가급적이면 맹상이라는 용어를 안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수행이라는 용어로 끝까지 고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 지구 차원의 맹상 열풍이 휘몰아쳐 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그분들의 주축은 캐톨릭 대학 의대 출신들일 겁니다. 대한맹상학회가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SK 쪽에서 카이스트에다가 투자를 해서 그 뭐 이면 뒤에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맹상과학연구소를 만들었죠. 그리고는 거기에 미산 스님이 원장으로 소장으로 취임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SK 쪽에서 99억인가 90몇 억을 다시 투자를 했죠. 아마 논문 한 3편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진행되는 게 미국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은 한국을 비롯해서 동남아 선방에 와가지고 배워간 거예요. 그러면 그리 가지 않고 한국이나 동남아 선방으로 바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동남아 선방 갈래? 하버드 갈래? 그럼 하버드 간다. 아직은 우리가 그 내용보다는 행식에 좀 더 눈이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했던 작업이 그 작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30년 정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한 300년 해야 되는 작업이더만요. 그래서 이제 30년을 이제 작년에 마쳤었죠. 그래 놓고 평가를 해보니까 어쨌든 부타가야 대탑 반경 2km 안에 한 250개 정도 사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땅이 제일 넓어도만요. 한 8,000평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부타가야 가보면
호텔 같은 데서 주무시게 되는데 그런 데는 평당 800에서 1000만 원 합니다. 한 평에. 그럼 저희들이 있는 그 아라마 선원도 평당 20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4대 성지에는 한국 불교가 들어가서 불사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1,200평 정도는 지을 수 있지만 1,000평 이상의 불사는 공간도 없고 돈도 이게 1,200 갖고는 엄두도 못 내는 단위로 배내버렸는데 그래도 한국 불교가 기적적으로 부타가야 대탑 제일 가까운데 8,000평을 확보해서 부타가야 안에서는 제일 너럭게 됐고 또 저희들은 조금 여력이 있어서 한 2만 평 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겠다 해서 우리 모든 에너지를 일단 다 쏟아부으라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 하는 제일 큰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도 스님들을 양성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도 스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님 한 명을 잘 키워내면 그리고 눈 밝은 스님으로만 키워낼 수만 있으면 나머지는 그 스님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조계종도 문경봉암사서 6분의 어른 스님들이 결사를 해가지고 오늘날 이 조계종을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 뿌리는 문경봉암사에서 6분의 어른 스님들이 수행했던 그 힘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음에 불교사를 보시면 중국의 11개 종파의 개조들의 그 스님들의 공식 직함이 10분의 스님의 공식 직함이 선사입니다. 심지어는 정토종을 개종했던 여산 해원 스님도 공식 직함이 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자만이 새로운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도에서 불교를 되살리고 부처님의 정법을 되살리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눈 밝은 스님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 학생들 키우는 거하고는 또 달라서 이 시간도 많이 걸려야 되고 또 스님들한테 수행을 하나하나 지도를 하면서 키워내야 되니까 부지하셔버립니다. 그런데 수학연구소처럼 이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돈도 되는 것도 아니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죠. 그래서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 처음에 92년에 이제 마음을 좀 정해다가 96년에 은사 스님이 인도 스님들 교육 한번 시켜보지 해서 내려갔다가 2001년에 어른 스님들이 이제 대중방에 안 놔도 되니까 현장에 가서 하고 싶은 일 하세요 해서 부타가야 가서 법인 만들고 땅을 이제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저는 복이 많습니다. 어쨌든 마음만 내니까 어쨌든 되더라고요. 제 복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이 일시키 몰랐고 그리 했겠지. 그 2017년이 돼서 이제 스님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해보자 했는데 그래도 도반 인도에서 이제 같이 하자고 했던 인도 스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뭘 쭉 해갖고 학생들을 그러면 받자라고 해서 학생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올 건데 마지막 회의를 하는데 뭔가 이야기가 좀 잘 안 맞아요. 그래 보니까 저는 스님이라고 생각한 것이 비구니였는데 인도에 있는 현지인들이 생각한 스님이라는 것은 10살쯤 되는 알을 덮어다가 키워오는 걸 이제 그래가 머리를 깎아주는. 인도는 현재 비구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럼 인도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인도 출신의 스님들은 80%가 3일 확률이 많습니다.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8살, 10살 묻는 알을 듣고 오는 걸로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난감하더만 57명이 온다는데.
그것도 1000km나 떨어져 있는 아삼에서 온다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이미 말은 났고 뭐 어느 구름에 비 있을 줄 모르니까 일단 받자라고 했는데, 제일 어린 스님이 6살, 그리고 조금 나이 든 사람이 12살, 이게 57명이 와갖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아로 안 키워봤단 말이야. 이게 울어 쌌는데 뭐 좀 고함 질러 삐면 더 울어 삐고, 운다고 뭐라고 크면은 또 뭐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2년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부타가야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해서 그 어린 스님들이 온 지역의 사람들은 다 철거를 시키자 하고 결의가 돼서 저희들도 다 내보냈죠.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번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요령이 조금 생기더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야 지역, 부타가야 지역에 있는 어린 이들을 받아서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한 지난 7년 동안 행자가 1000명 정도 왔었죠. 그러니까 한 번에 올 적에 30명씩 오거든요. 30명씩 한 2달에서 석 달에 한 번씩 받는데,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난간 놓는 전략이 아니고 쫓아보내는 전략으로 해서, 삼기 외우면 머리 깎아주고, 예불문 외우면 속복을 행자복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짧은 경전, 우리 같은 반야신경을 5개를 다 외우면 3위계를 주고, 그것도 8주 안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쫓아보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살 때 온 친구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부터 성가대학을 열겠다라고 하고, 이 스님들이 1기는 됐지만 아직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어 경전만 작년부터 가르치는데, 올 12월 달이 돼서 고등학교 과정이 다 마치게 되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정식으로 성가대학의 수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거는 빨리어, 하문, 중국어, 인도 힌디, 이 4개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고, 3장 중에 율장, 경장, 특히 경장은 다 마스터하고 나가는 걸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가대학을 마치고 수행을 지도할 수 있으면 하버드부터 옥스포드까지 학생 신분이 아니라 교수의 파트너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영어로 수행을 지도할 수 있고 영어로 법문을 할 수 있으면 전 세계의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포인이 적절하지는 모르겠는데, 좀 세속에서 자기 나이 때 성취를 해봤던 사람들이 오면 훨씬 좀 파괴력이 크지 않겠는가, 교육 효과가 좀 좋지 않겠나, 이 수행자가 이 생각도 안 해야 되는데 또 현장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델리 대학에서 대학원생들한테 수행을 지도를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학이 1 정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미친다면 인도에서는 델리 대학은 10 정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재작년에 석박사 과정에 5,000명을 모집을 하는데 지원자가 200만 명입니다. 이 물량 자체가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특히 정치 분야는, 사회 정치 분야는 최고죠.
아마 인문 분야는 세계 7위급 정도로 랭킹에 될 겁니다. 물론 수준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석박사 과정에 인문사회계열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생이 한 36,000명 정도 되는데 스님 하고 싶은 대로 와서 수행을 지도를 하시면 됩니다. 해서 한 번 가면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씩 옵니다. 오는데 한 1년 정도 하다가 코로나 와서 중단을 해놨었는데 올해 2월 달에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도 요령이 좀 생겨서 제가 안 가고 너가 온나 이래서 붙다가야로 이제 오도록 하는데 2020년에 저희들이 했을 때 동국대학교 석박사 과정하고 해서 한 150명 정도 와서 워크숍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니까 100명 정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 저희들 예산 때문에 42명만 받아서 했습니다. 델리대, 네루대, 뿌네대 그리고 한 7개국 정도에서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즉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아이비리그 쪽에서 1년에 약 3,000편 가까운 맹상 관련 논문이 쏟아집니다. 미국 대통령 그 토론회에는 240개 정도의 질문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질문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관리합니까? 그러면 예외 없이 민주당 후보는 맹상을 합니다. 이게 매뉴얼입니다. 미국 교포 사회의 주류로 진입하려고 하면 교회로 가야 되는데 미국 사회의 주류로 진입하려고 하면 종교가 두 개라야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교, 하나는 불교. 그리고 제 취미는 맹상을 합니다. 그러면 세속포획으로 대접을 받는 행국입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마 네이버 검색창에 서울 언저리에 맹상센터를 치면 1,400개 정도가 뜰 겁니다.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제2 종교가 불교입니다. 물론 티베트 쪽이 더 강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맹상학회하고 카이스트 맹상과학 연구소가 주축이 돼서 올 3월달에 바로 시행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260개 시범학교에 맹상을 도입을 하기로 이미 합의가 됐고 교사가 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소스는 불교에서 간 거예요. 그 모든 소스는 부처님한테서 갔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인도에서 1년에 최소한 석박사 과정에 500명 정도 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또는 독일의 우수한 인재들까지 붓다가야로 와서 부처님이 성도한 곳에서 부처님이 했던 방식 그대로 수행을 체험을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좀 수준 높은 수행을 경험을 하게 되면 불교를 이해하거나 또는 불교 수행을 이해하는데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가나선을 한 철밖에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이해했던 것은 부처님의 법이 다를 수는 없을 겁니다. 문화는 다르고 수행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설명될 수는 있지만 법이 두 법일 수는 없을 거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마음 구조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이나 또는 신경과학자들이 좀 같이 연구를 하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 수행을 하는데 수행의 실기는 제보다
더 수행이 깊거나 지도를 잘할 분들이 월등히 많은데, 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히 정신과 의사나 신경과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스승을 잘 만났고 제가 복이 많아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 그 대학원생들이 논문 쓰기 전에 다 와서 그 분야를 좀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 일주일 수행을 해야 설명해 주거든요. 그렇게 수행을 일단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조금씩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다가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걸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거나 해보면 수행 자체를 경험해 봤던 사람들이 거의 전무한 거예요. 5천만 명이 명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너는 어디서 명상을 배웠노? 그러면 심성관리 프로그램 안에 한 꼭지로 들어와 있거나, 연수를 받으러 갔는데 뭐 한두 시간 가르쳐 주거나, 전부 이렇게만 배웠지 수행 자체를 일주일, 2달, 석 달씩 전문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곳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배는 확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상품까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양이 아니고 질로 승부 거는 단계로 돌아오면 이제 이때부터 조금만 마음을 열고 설명을 논리적으로만 할 수만 있으면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가나선이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단지 그걸 현대인에 맞게끔 설명을 할 수 있나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인사나 통도사나 문경봉암사나 이런 역사적인 뿐만 아니라 위치 좋은데 수행도량을 갖고 있는 데가 전 지구 차원에서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엄청난 그 역사 자원이나 문화 자원이나 이런 자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뇌과학자들이나 신경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학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 갈 수 있나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그 물량이 부족하지 질이라든지 방향은 정확하게 잡았다, 이제 그리 생각을 하고, 5년 전에 총무원 원장 스님이 잠시 좀 시간 됩니까 해서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더만은 4대 성지 중에 특히 부다가야 부처님이 성도한데 한국 절이 없어서 고려사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때 아마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하고 같이 왔는데 좀 불편했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자문을 구해보고 검토를 해봐도 현재 법인 만들어서 땅을 사서 첫 삽을 뜨는데 10년 갖고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스님이 준비해 놓은 땅을 좀 활용을 합시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제 은사 스님이 처음 시작했던 일이고, 저는 단지 그 원력이 좋아서 현장에서 제가 했던 거고, 또 제가 머리를 깎여서
스님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준 데가 은사 스님이고 통도사이기 때문에 은사 스님 이름으로 통도사서 기증하고 싶습니다 해서 땅을 그리 하고, 그러니까 또 어떤 시주자가 나서 만든 게 지금 분황사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저도 처음 시작을 한국에서 통도사서 시작을 했고, 또 제가 중노릇 할 수 있도록 50년을 지원을 했던데도 한국 불교도들이었고 은사 스님이었고 통도사였고, 그래서 그걸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어떤 교육을 받거나 연수를 마치고 가도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웅전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번에 부타가야에 가서 코리안 템플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해줄 수 있는 최대치.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행동도 외국인들 눈에는 한국 절에서 수행을 하고 갑니다.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77년에 계를 받고 78년부터 포교 활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책을 외워가지고 했습니다. 요 넘어가면 숭실대학에 옛날에 한경직 목사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불교 학생이 인정 안 해준다 굴적에 지금 미산스님 계시는 그 상도선은 그거가 옛날에 백양사 배구나 서홍로 스님 올라오시면 그거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학생회를 차려놓고 밀어가지고 그 안에 그 불교 학생회 룸까지도 저희들이 다 받아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불교가 좀 더 확산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하려고 하면 대중이 와야 되는 거죠. 세상의 룰은 살아보니까 딱 하나두마요. 내가 가가지고 내 거 선전하려고 하면 내 쪽에서 홍보비를 떼야 되고, 상대가 필요한 걸 내가 갖고 있으면 상대가 오두마요. 와서 시주도 하두마요. 그러니 부타가야에서 그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전 지구 차원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교수 요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수행을 잘 지도를 하고 설명을 잘 해주면 그 사람들이 50년, 100년 뒤에 차세대 불교를 끌고 가는 동량이 되지 않겠나. 그 속에 한국 불교도들도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면 훨씬 좋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한국 불교가 좀 어렵다라고 하지만 저는 한국 불교는 지난 800년 이래에 최고의 호황기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지표상으로 보면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조계종이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른 쪽으로 만약에 한번 보시면
50년대, 60년대 우리가 못 살 때 미국에 다 갔지 않습니까? 그 전부 미국 장학금을 받아갔거든요. 그러면은 장학금 받아가서 기독교인이 다 되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의 테크노크라스가 돼가지고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조계종이 뻗어내면서 기독교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기독교화가 많이 진척된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아직도 사상 누각입니다. 문화는 300년 이상 지나야 뿌리가 내립니다. 도심에 빌려갖고 있거나 소규모 교회들은 언제 없어져 버릴지 그건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한 100개 정도의 우리나라 명산 대찰들은 어떤 경우가 와도 살아남습니다. 이게 불교의 최대 힘이에요. 한국 불교에. 두 번째로는 2015년에 삼성은 영덕에다가 1,700억을 들여갖고 명상 전문 수련원을 지었습니다. 이름은 인덕원입니다. 원래 그리 가면 안 되고 용인에 버텨야 되는데 안에 내부 사정이 좀 있었을 겁니다. LG는 문경에다가 명상 전문 수련원을 지었습니다. SK는 함양에다가 행복마을인가 거기에다가 300억을 들이고 1년에 5억씩 줬는데 10년 동안. 그런데 그 스님이 운영을 하다가 스님이 운영을 해봤나. 이러니까 10년을 지나서 SK 이사들이 가서 평가를 해보니까 이거 계속 돈을 대는 게 의미가 있겠나라고 평가를 하고는 그 돈을 그대로 모아가 카이스트에다 기부를 한 거예요. 조건은 명상과학 연구소로 설립을 하고 운영비는 우리가 다 되겠다. 그러고 미산 스님을 모시고 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함양에 투자됐던 게 고리 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90몇 억을 더 추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를 한 분을 모셔와서 공동 소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명상 관련 세미나가 있으면 하나는 계속 업적을 보냅니다. 이 말은 뭔 이야기냐면 우리나라 5대 그룹들이 그때 어쨌든 우리 사회의 에디터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업의 목적에 의해 갖고 명상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30년 뒤에 한국 사회의 종교 지행이 어떻게 바뀌어갈 건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학교에 명상 수업이 선택적이기는 하지만 260개 학교가 문을 열었다는 것은 앞으로 요 문을 못 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0년 정도 지나면 수천 개 학교가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브라질에서는 3만 8천 개 학교가 명상 수업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신자들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대한명상의학 이건 전 세계 최초입니다. 한국에 몇십 명, 50명 이상의 정신과 의사들이 명상 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계속 수행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가면 합장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가면 합장 잘합니다. 그래 이런 식으로 보면 지표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에게까지는 확산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수행을 이미 도입을 하고 자기 전문 분야의 보조수단으로까지 쓰는 단계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나라에도 불교 인구는 감소되고 기독교 인구나 천주교 인구는 절벽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상 인구는 수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젊은 세대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교가 앞으로 어떻게 수용할 거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불교에 적대적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명상을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한국 사회를 끌고 갈 주역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불교가 잘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해가지고 스님들이 창안한 수행을 물론 극히 제한적이지만은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불교를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포교의 전략도 이 수행을 조금만 가미를 해서 하게 되면 월등히 효과적이에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양성을 인도서 하겠다. 지구 차원에서. 그랬더만
많이 동참하는 대중도 많고, 그리고 한국 불교가 그 문을 여시고, 또 작년에 보문사에서도 어른 스님 대중들하고 같이 오셔서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해서 잘 될 깁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이 돼 있었는데 아마 올 2월 달부터 다시 이제 다 복원이 시작이 됐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지나면 아마 현실화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가 300명 연수시키는 거고요. 내년에는 목표가 한 500명으로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아직 학생들이다 보니까 오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 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차비는 그럼 우리가 줄게 하는데 그 차비가 한 5, 6만 원 드는데, 이게 몇 명이면 괜찮은데 100명 단위가 되면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없다, 야 대충 하고 내년에 또 하자 요리하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한국 불교는 굉장히 희망적이었고, 한국 불교가 어려울 때 항상 선사들이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개척을 해왔습니다. 조선조가 끝나가고 오늘날 결론이 조계종으로 왔습니다만, 한국 불교를 다시 재건할 때도 선사들이 앞장을 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 상도동에도 이런 보문선언이 있다는 게, 이게 서울 시민들한테는 크나큰 복입니다.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비구니 스님이 있었는데 지금 뉴질랜드의 캐리캐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네덜란드 왕실 쪽에 있는 분이 스님이 6개월인가 됐다가 뉴질랜드에다가 선빵 짓는다고 땅을 준비를 해놨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 내가 못 했다고 운문사 스님하고 인연이 돼서 그 스님이 가가 있는데, 그 무렵에 맥도날드 가게가 그 도시에 지점을 낸다고 왔다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항의를 해갖고, 이런 패스트푸드가 들어오면 우리 도시의 이미지에 손상이 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허락은 안 해줄 수 없으니까 저기 외곽에 갔다가 두세요. 그래가 했는데, 이제 명상센터 절로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법이 그렇다네요. 그 경계 지점을 접하고 있는 모든 이웃에서 100년 동안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사인을 해줘야 허가가 난대요. 그런데 이제 절이라 크고는 이제 좀 그러니까 명상센터가 옵니다 하니까 전 주민이 나서 갖고, 우리가 명상하러 가려고 하면 3시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을에 이런 게 하나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 마을에 품격을 올려주는 겁니다 하고는 전부 동의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법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문사도 이런 도심에 스님과 제가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었고, 조선조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불교를 복원할 때도 선악은이 뻗해가지고 복원을 시작이 됐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 어른 스님 잘 모시고, 부처님 잘 모시고, 특히 수행하는 대중 스님들 잘 모시고, 그리 정진하면 어쨌든 이 땅에 와서 부처님 모시고 우리도 부처가 한번 돼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른 스님 그리고 정진하는 대중들 앞에서 불필요한 말씀 들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알아차리 마시고. 자, 따라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공덕으로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이와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단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이와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이와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사두 사두 사두. 행복하십시오.